안녕하십니까. KCC 오토모빌 제규어 랜드로버 일산 전시장입니다. 우선 성공하신 고객님의 제규어 F페이스 구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량의 간략한 기능 설명 및 보증 워런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설명을 도와드릴 모델은 제규어 F페이스 20D 포트폴리오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7,770만원입니다. 차량 측면부 그리고 차량 후면부로 가겠습니다. 제규어 F페이스는 총 2개의 차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은 총 5개가 있습니다. 잠금 버튼, 열림 버튼, 트렁크를 열거나 닫는 버튼, 그리고 차량의 위치를 알기 위한 앞 라이트를 수동으로 켜는 버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비상시 경보음을 울리기 위한 비상경보 버튼이 있습니다. 3초 이상 꾹 누르고 계시거나 3초 안에 총 3번 연속으로 누르시게 되면은 차량에서 연속적으로 비상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이제 차량 내부에서 기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시되는 2018년형 같은 경우에는 풀 LCD 계기판 자체가 한글 버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사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좌측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도어 트림 가장 위에 부분 상단부에 버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사이드 윌러 각도를 조정하신 버튼입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왼쪽에 있는 사이드 밀러가 설정이 됩니다. 그 후에 레버를 상, 하, 좌, 우로 움직여 주시면 그에 맞춰 각도가 조정됩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사이드 밀러를 조정하실 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후에 상하좌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수동으로 사이드 밀러를 접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왼쪽 사이드 밀러와 오른쪽 사이드 밀러 동시에 눌러주시게 된다면 수동으로 양쪽 다 사이드 밀러가 접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버튼은 윈도우 개폐 및 닫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버튼은 뒷좌석 자녀분들을 위한 차일드락 기능입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중간부에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오너분의 체형에 맞는 의자를 세팅하신 후에 메모리 1번 눌러주시게 되면 계기판에 메모리 설정 저장됨이라고 알림 표시가 뜨게 됩니다. 총 1번, 2번, 3번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자동차를 열고 닫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하단부에 트렁크를 수동으로 닫거나 여는 버튼, 그리고 들어가 있는 레바를 누르신 후에 오른쪽, 왼쪽으로 조정하신다면은 가상 계기판이나 인터페시아 부분을 밝거나 어둡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편에 2개의 레바가 있습니다. 왼쪽 레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레바는 라이트에 대한 기능들이 모여 있습니다. 라이트 오프 기능, 전조등을 수동으로 켜는 버튼, 그리고 한 칸 더 올리시면 라이트를 수동으로 켜는 버튼, 그리고 오토로 라이트를 켜는 버튼입니다. 레바를 자신의 몸 쪽으로 당겨주게 된다면 당기는 동안만 상향등이 켜지게 되고, 몸 바깥으로 밀어주시게 된다면 고정적으로 상향등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켜진 상태에서 이 중간에 있는 레바를 앞쪽으로 돌리시면 계기판에 새로운 알림이 뜨게 됩니다.
이것은 전조 등 바로 밑부분에 안개등이 켜졌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R, 리어, 후면 쪽으로 전조등을 켜는 레버입니다. 그리고 끄실 때는 키셨던 것과 동일하게 한 번씩 돌려주시면 전조등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버는 터치하시면 3번 점등된 후에 꺼지게 되고, 힘을 주셔서 올리시게 되면 고정적으로 방향지시 등이 켜지게 됩니다. 오른쪽 레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버는 와이퍼와 관련된 레버입니다. 전면부의 와이퍼를 조정하시는 기능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밑으로 누르신다면은 1회만 와이퍼를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그 후에 자동으로 오프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한 칸 더 위로 올려주신다면 오토 기능입니다. 비가 오면 센서가 감지를 하여 알아서 와이퍼를 작동시킵니다. 한 칸 더 올려주신다면은 수동으로 느린 와이퍼, 그리고 한 칸 더 올려주신다면 수동으로 빠른 와이퍼 기능입니다. 보통은 오프 상태에서 한 칸만 올려두시고 사용하시면 사용하시기 편리하기 때문에 오토로 두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레버는 센서의 민감도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민감도가 가장 무디게, 그리고 한 칸씩 올리실수록 민감도가 점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또 오른쪽에 있는 버튼, 이 레버는 뒷 리어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레버입니다. 오프 상태에서 인트 상태로 돌리신다면 센서 감지, 온으로 돌리신다면 수동입니다. 그리고 와이퍼 레버를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긴다면 전면부 와이퍼가 워셔액이 나오면서 앞 유리를 닦아주게 되고, 이 은색깔 버튼을 누르신다면 리어 와이퍼가 워셔액이 나오면서 유리를 닦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핸들 뒷부분에 총 2개의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일반 주행 드라이브 상태에서 수동으로 마이너스 단, 플러스 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원상태로 복귀하시려면 플러스 기아를 꾹 누르고 계시거나, 또는 이 기아 레버를 N단에서 드라이브로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 다시 오토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차량 핸들에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차량 음량 조절 기능, 그리고 라디오를 들으실 때 주파수를 바꾸거나 USB로 음악을 들으실 때 음악을 바꾸는 건너뛰기 기능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메뉴 OK 버튼을 누르시면 가상 계기판에 몇 가지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중 디스플레이를 들어가겠습니다. OK. 그리고 지도를 다시 한번 클릭하신다면 가상 계기판 화면이 지도를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를 한 칸 내리셔서 정보 패널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보 패널에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리퍼, 재기호 표시가 왼쪽 가상 계기판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시계 기능, 미디어 기능, 주행 보조 기능, 트립 기어 있습니다. 만약 시계 기능을 클릭하신 후에 뒤로 돌아가기 누르신다면 시계 화면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디스플레이를 들어가셔서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테마에서는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 계기판을 4가지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행 모드, 테크니컬 모드, 그래피컬 모드,
미니멀 모드 총 4개의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효과를 클릭하시게 된다면 주행 속도에 따라 좀 더 다이나믹한 계기판 움직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칸 밑으로 돌아가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량 설정에서 혹시라도 조수석에 아이소픽스를 설치하시는 고객분들은 조수석 에어백을 끄는 기능, 그리고 차량의 보안 기능, 자동 경보음, 2단계 잠금 장치 해제, 주행 잠금 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 기능으로는 사이드 밀러 틸트 다운, 후진하실 때 조수석 사이드 밀러가 조금 내려가서 주차선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윈도우 전체 열기, 일괄 닫기, 헤드라이트 속도 지연, 와이퍼 설정, 패들 시프트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정보에 보시면 현재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차량의 차대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듣고 계신 음악이나 좋아하시는 관심 있으신 음악 등을 저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열선 기능, 그리고 크루즈 기능을 작동시키는 기능입니다. 플러스를 누르시면 설정하신 속도에 따라서 차량이 일반적인 크루즈 주행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누르시게 되시면 설정하신 속도가 감소되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시거나 캔슬 버튼을 누르신다면 크루즈 기능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RES 기능은 취소된 상태 바로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LIM 리밋 기능을 누르신 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일반 크루즈 기능이 아닌 속도 제한 장치가 작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시아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시아 부분 메인 화면엔 총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미디어, 날씨,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이 4가지의 기능들은 이 밑에 있는 하나, 둘, 셋, 4가지 버튼과 아니면 화면 자체에서 터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드래그 시 에코 데이터, 시동을 켜신 후 현재 주행하시는 연비, 평균 속도, 소요 시간, 거리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수동으로 켜는 버튼과 인컨트롤 앱스, 저희 차량의 자랑 중 하나인 T맵과 연동하는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시트 기능, 열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발렛 모드에서 번호를 설정하신 후에 보시면 인터페시아 화면이 잠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잠금 장치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의 연락처, 음성인식 기능, 그리고 블루투스, 그리고 한 칸 더 올리시면 포트폴리오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실내 조명 무드 등 색상을 변경하는 기능과 그다음에 이 라이트에 대한 밝기를 조정하시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ASI 제품군, 현재 주행하고 계신 도로의 정보, 그리고 저말차 발진 기능이 있습니다. 저말차 발진 기능을 활성화하신다면 일반 미끄러운 노면에서 엑셀을 밟으셔도 좀 민감한 반응이 아닌 좀 두탕카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슬립 현상을 막아주게 됩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
중요 기능 4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능입니다. 일반 내비게이션 기능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신다면 주소 입력이나 검색, 목적지 화면이 뜨게 되고, 주소 입력을 누르신 후에 목적지가 되시는 곳을 도부터 시구, 동, 단지 또는 번지수까지 순차적으로 입력해 주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작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신 후에 목적지에 명이 있다면 명을 쳐주시면 현재 위치와 가까운 순서대로 목적지 화면이 표시되게 됩니다. 목적지로 가시게 된다면 기존에 저장해 두셨던 집 주소, 그리고 즐겨 가시는 곳, 그리고 최근 목적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입니다. 블루투스 화면을 띄워 놓으신 후 핸드폰을 이용해서 블루투스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라디오 기능, 주파수 조절법은 인터페시아 버튼을 클릭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핸들에서 이 왼쪽과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된다면 주파수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게 된다면 차량에 현재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 장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하셨을 시 이곳에 핸드폰 모델명이 나오게 됩니다. 클릭하신 후 핸드폰이나 화면을 이용해서 플레이 해주신다면 바로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트 모양을 클릭해 주시게 된다면 열선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를 한번 클릭하셨을 시 열선 가장 강하게, 그리고 이쪽을 클릭해 주시게 된다면은 중간의 열선, 가장 낮은 열선입니다. 다시 온도를 클릭해 주신다면 열선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버튼은 수동으로 카메라를 볼 수 있는 버튼입니다. 후방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 P자 모양은 차량의 센서를 수동으로 키시거나 끄시는 버튼입니다. ASI는 아까 설명드린 전지형 정보, 저말차 발진이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바로 아래쪽에 몇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작동 방법은 오토로 하시는 법, 그리고 수동으로 키시는 법이 있습니다. 우선 오토로 작동하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오토 기능을 켜주신 후에 온도만 설정해 주신다면 차량이 알아서 풍량이라던가 풍향을 조절해서 그 온도에 맞게 차량 실내를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조수석 동승자가 온도를 이렇게 다르게 설정해 놓으신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이 싱크 버튼을 눌러주시게 된다면 26도 운전석과 조수석 온도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 추후에 조절 시에도 동일하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버튼 외에 수동으로 풍량을 내리시는 버튼, 그리고 한 칸을 눌러주시면 실내 온도가 꺼집니다. 올림 버튼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7칸까지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오토 모드를 누르신다면 설정된 온도에 따라 차량이 온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싱크 바로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앞유리 열선, 그리고 뒷유리 열선,
비상등, 그리고 아까 이쪽에 있던 시트 열선 부분을 버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트 열선 버튼,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은 차량의 풍 향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클릭하신 후 화면에서 위쪽, 중간, 아래쪽 한 개씩만 선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오토, 그리고 바깥 유입공기 차단, 그리고 앞유리에 성에가 급하게 꼈을 시 앞유리 열선 이외에 추가로 실내 바람으로 김이나 서리를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에어컨 기능이 있습니다. 이쪽은 엔진을 시동을 끄고 켜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음량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시아 부분을 끄시고 싶을 땐 레버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거나 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기아가 있습니다. 현재 세팅 상태는 파킹 상태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게 된다면 후진, N단, 그리고 일반 주행 모드인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레버를 살짝 내려주신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시게 된다면 다이내믹한 운전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모드가 작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버튼이 있습니다. A 오프라고 써져 있는 건 오토 스탑 기능을 끄는 기능입니다. 현재 점등이 되는 상태가 오토 스탑 기능이 꺼진 상태입니다. 점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오토 스타트가 켜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왼쪽 화살표와 오른쪽 화살표가 있습니다. 왼쪽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점등된 부분이 이동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은 스포츠 모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 되는 일반 주행 모드, 그리고 연비를 중시하는 에코 모드, 그리고 눈길이나 빗길에 적합한 눈길, 빗길 모드, 총 4가지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오프라고 써져 있는 기능은 차량의 안전장치를 끄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컵홀더 왼쪽을 보시면 제규어 랜드로버가 자랑하는 ATPC 기능이 있습니다. 전지용 프로그레스 컨트롤이라는 기능인데, 클릭하신 후에 전제 조건은 기아가 드라이브 상태에서 클릭하신 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하여 엑셀을 밟지 않고 저속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저속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길이나 빗길에서 처음 가속 시에 차량 미끄러짐이나 슬립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쓰시면 유용하신 기능입니다. 끄실 때는 다시 한 번 더 버튼을 누르시게 된다면 ATPC 꺼짐이라고 계기판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는 전자식 주차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시동을 키거나 끄셨을 때 자동으로 잡히게 되지만 수동으로 필요하신 경우에 당겨 주신다면 계기판에
P라고 써지면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되게 됩니다. 신호 대기 시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주신다면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이 꺼지거나 아니면 켜진 상태에서 엑셀을 약하게 한번 밟아주신다면 주차 브레이크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선루프를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은 이 위쪽 버튼이 선루프를 여는 기능, 초기 1회 사용은 틸팅 기능이 작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터치를 하셨을 때 선루프가 완전히 개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눌러주시게 된다면 선루프가 닫히는 기능이 작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기능은 차량의 선루프 가림막이 작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주신다면 열리게 됩니다. 라이트는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내 조명등은 터치로 왼쪽, 중간, 오른쪽 세 가지를 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시트를 조절하시는 버튼은 시트 좌측 하단부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는 기능, 당기는 기능,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와 엑셀 왼쪽 편에 보시면 긴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당기게 된다면 본네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네트가 약간 열린 상태에서 손을 집어 넣으신 후에 안에 보이시는 레버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밀어주시게 된다면 차량이 열리게 됩니다. 본네트 기능 중에 왼쪽 보시면 워셔액을 넣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워셔액을 추천드리며 발속 코팅이나 기타 첨가물이 들어있는 워셔액은 워셔액 센서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메인 배터리는 뒤에 있지만 앞에서 방전이나 충전 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플러스 단을 꼽는 곳과 이쪽에 마이너스 단을 꼽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의 뒷좌석입니다. 우선 뒷좌석 폴딩하는 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부에 앞으로 당기시는 레버가 있습니다. 앞으로 당기신 후에 접어주시면 180도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시트 그리고 왼쪽 시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 시트만 접고 싶은 경우에는 머리 받침대 중간에 보이는 레버를 당기신 후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용 팔걸이와 장거리 운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머리 받침대가 3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페이스의 특징 중 하나인 액티비티 키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가격은 574,000원이고 키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차량 문을 잠글거나 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차량에서 하차하신 후에 이 제교란 엠블럼 밑부분에 트렁크를 열거나 닫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열리신 후에
물건을 꺼내시고 이 트렁크 위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차량 문을 다시 한번 닫아주시게 됩니다. 그 후에 액티비티 키 윗부분을 통하여 J 블레이드에 갖다 주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차량 문이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레저나 캠핑을 즐기신 후에 다시 문을 열고 싶으실 땐 다시 밑에 보이는 이 트렁크 열림 버튼을 한번 눌러주신 후에 J 블레이드에다가 다시 액티비티를 갖다 대게 되시면 차량 문이 열리게 됩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차량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유 버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뒷부분 쪽에 주유하실 수 있는 홀더가 있습니다. 한번 누르시면 연료를 주입하실 수 있는 연료 캡과 그리고 디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를 넣으실 수 있는 캡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디젤이라고 써져 있는 캡에 디젤 연료를 주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소수는 계기판에 요소수를 충전하라고 점등이 되면 저희 공식 센터에서 요소수를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트렁크 공간입니다. 보이시는 손잡이를 누르신 후 여시면 밑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밑부분에 저희 차량의 메인 배터리가 장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상단부를 보시면 타이어 교체를 위한 공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증 워런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홈페이지에서 오너십, 서비스 플랜, 차량 정비 항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대략적인 서비스 내용이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서비스 플랜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면 PDF 파일로 다운이 되는데 다운된 PDF 서비스 플랜 중에 밑으로 내려보셨을 때 이쪽에 서비스 플랜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엔진 오일, 오일 필터 등 소모성 부품에 대한 워런티입니다. 설명드리고 있는 F페이스 20D의 서비스 제공 기간입니다. 그리고 F페이스 3000cc 디젤 또는 가솔린 차량의 서비스 플랜입니다. 그리고 차체 보증 워런티에 대해선 3년 또는 10만 킬로까지인데 이 부분은 차량 출고 3개월 안에 5년 또는 20만 킬로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제규어 랜드로버 서비스 센터나 담당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당 전 시장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